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아까 유형 11번에서 첫 번째 문제를 나랑 했어. 근데 문제가 너랑 많은 유형은 내가 하나를 더 해주려고 하는데, 정민이가 하나 불러줘. 647번 내가 했거든? 네가 쭉 봐봐. 쭉 보고 이건 좀 헷갈리겠는데 하는 거는 나한테 질문하세요. 그걸로 풀어줄게. 근데 47부터 54 중에 그렇죠, 그렇죠. 47은 내가 한 문제 풀었어. 나머지 중에서 하나 더 풀어달라고. 652. 600. 52. 52번? 절대값 있어서? 좋아요. 652번. x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생각해봐라. 그래놓고 y는 x제곱 빼기 2 절대값 x 더하기 3.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자, 절대값이 들어있어. 얘를 풀어서 쓰고 싶은 거야. 잘 들어. 이거는 3학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지금 절대값이 x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거를 풀어서 쓰려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무시중환비. 요게 양수이면 그냥 쓰는 거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쓸 거지. 네. x가 양수이면 근데 보니까 양수라면 여기 범위가 요수부터 여기까지만 쓰면 되니까 0부터 4까지로 잘라서 양수이면 얘를 그냥 쓰는 거니까 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보라는 거고 x가 음수인 쪽 근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x가 음수인 쪽은 그럼 이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이 그림을 그려서 놓고 최대 최소를 결정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0부터 4를 자를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만 생각할게요. 아래로 블록 맞죠? 맞아요? 대칭축의 위치를 찾으세요. 대칭축의 위치 1 여기가 대칭축이라고. 그러면 1일 때가 가장 아래로 볼록이니까 낮은 데니까 1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와?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x시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1 빼기 2 더하기 3 2죠? 그러니까 1,2 여기가 꼭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여기 0일 때니까 3이에요. 3. 자, 요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 상태. 그리고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봐. 그러면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 2까지 여기 마이너스 2까지인데 그럼 대칭축을 찾아보세요. 대칭축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쯤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봤어. 그럼 얼마야? 2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여기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x가 0이면 3인 거죠. 자,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 소개할게. x가 양수인 쪽만 그려. 절대값 들어있는 그림. x가 양수인 쪽 그림 하얀 것만 그려. 그려놓고 반대쪽은 그냥 y축 대칭이동된 그림을 그려. 끝. 이 그림이 뒤집힌 그림을 그려.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잘렸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절대값이 있는 그림은 이렇게 W처럼 생긴 그림 모습입니다. 보통.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다 그려졌는데 이것도 잘 봐봐. 너네 이제 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인 자리와 마이너스 2인 자리가 이 간격이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일 때 0인 자리와 마이너스 2인 자리는 y값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 세 칸이니까 이쪽이 멀리 올라가 있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그림은 요 그림만 놓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최대 최소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최소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최소값은 어디냐면 여기나 여기가 제일 낮은 데 맞죠? 2. 그럼 최대값은 최고 높은 곳은 어디야? 이 그림 중에 여기가 제일 높죠. 보여요? 얼마 대입해 보면 되는 거야? 4. 그러니까 4니까 요식에 대입해라는 뜻이야.
4 대입했더니 여기가 4, 4, 16,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최대값은 11 이렇게 씁니다. 절대값 있는 그림은 양음을 나누어서 식을 두 개로 놓고 양쪽을 그려주면 된다. 근데 요령으로는 양수인 쪽만 그린 후 음수인 쪽은 Y축 대칭, 데칼코마니처럼 뒤집어서 붙이는 식으로 그리면 더 빨리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없어도 그릴 수 있어요.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그 정도 문제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는 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유형 12번에다가 별표 2개를 치세요. 요거는 원무, 회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렵게 내는 학교들에서는 이 문제를 제법 많이 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교 중에서는 그리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험 문제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는 관계에 있어서 회원보다 성공요가 더 어렵고요. 막 그렇습니다, 요새. 성공요고 누구? 자, 하여튼 이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신현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옛날 신현은 전부 다 90점대 이상 나와야 일 나오냐 그랬는데 이번 시험은 아직 컷은 안 나왔는데 중간고사 때 90점대의 실력을 가진 친구인데 이번에 70점대 중반 나왔어요. 딴 애들도 조금씩 내려가 있는 걸로 봐서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그 생각을 하면은 80점대 초반 중반이면 1등급 끊길 것 같습니다. 물론 4% 1등급이요. 여러분들한테는 더 하겠죠. 자, 됐어요. 이제 치환을 이용한 그 함수 최대 최소 이 얘기를 할게. 지우고 요거 설명 좀 할게요. 이건 한 문제 푸는 동안 그냥 봐봐. 쓰는 건 안 해도 되니까. 이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는 2학기까지 포함하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란 말과 같은 문제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기준을 잡기 쉽게 아예 결론부터 낸 다음에 중간 과정을 보여줄게. 아까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그래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꼭 저 대칭축 위치 찾고 범위 잘랐을 때 어디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읽어가는 연습했었지. 그 작업을 치환을 이용한 이 문제는 그 작업을 2번 해야 돼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을 한다고. 그러니까 치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작업을 2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x의 범위를 구해내기 위해서 한 번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아까 해본 작업이 이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필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줄게. 그리고 어떻게 2번 쓰는 건지 똑같은 걸 2번 해. 한 번은 이런 목적으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 655번으로 예를 들게요. 그냥 봐. 안 써도 돼. x가 0부터 3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고, 뭘 구하는 거냐면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6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5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니네가 그냥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전기하면 알겠지만 4차씩 나와요. 4차 함수예요 이거. 4차 함수이지만 아까 그랬잖아. 함수 종류가 다른 거를 일지라도 치환하면 2차 함수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학년이 지나가도 있을 거야. 여기서는 4차 함수 맞는데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풀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치환을 할 대상을 찾을 텐데, 우리 한번 했었나? 우리 치환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논어라는 책 알지? 논어. 공자님이 쓰신 책.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이 사람도 가죽이고 호랑이도 가죽이? 다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뼈를 남기고 이름을 이름을 남기고 남긴다. 여기까지 들어본 적 있죠? 이름을 남기고 한 줄 더 있어요. 한 줄 더 있는데 우리가 너무 두 줄만 유명하니까 안 했는데 거기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뭘 남기고 물 범위를 남기고 다 됩니다. 아유. 속은 듯한 느낌? 아니요? 자 다시요. 치환할 때 무조건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생각. 문자가 죽어. 그게 치환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죽지 않아. 그냥 죽지 않아. 뭘 남기고 죽어? 범위를 남기고 죽는다. 그게 얘야. 치환해서 문자 죽일 때 뭔가 범위를 남겨준다. 그래놓고 그 범위 가지고 실제 최대치수를 구한다. 자 그러면 보여주겠습니다. 매 시간 나는 에일리가 되는 거야. 에일리? 에일리. 에일리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보여줄게. 맨날 보여준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환이라는 작업 먼저 해볼게. 먼저 여기에 공통으로 이런 게 보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다른 문자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부터 3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이 y는 t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5라는 식으로 바뀌는데 문자가 t로 바뀌었다면 제한 범위가 주어진 이 이차함수 최대치수 구할 때 t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요 범위가 t의 범위로 나와야 된다고. 거기까지는 그냥 알아듣겠어요? t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얘를 가지고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t가 마치 y 범위, y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y는 x제곱 빼기 x, 2x 더하기 3.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첫 번째 작업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라고. 이런 경망한 게 영상에 담기다니. 저번에도 이렇게 까불 때 햄스트링 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예요. 대칭축 얼마야? 자신 있게 좀 불러줘. 나 혼자 벽복 떠들게 하지 말고 손가락 잘 펴고. 네.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는 사람도 있어요. 1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오지 마. 막 상처받아. 1입니다. 근데 x가 주어진 범위가 0부터 3이거든. 자르는 방법 잘 봐. 여기 1이야. 왼쪽에 0이 있어.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그 다음 3은 오른쪽으로 있어. 몇 칸 떨어져 있어? 두 칸. 세 칸 뭐야? 두 칸. 그러니까 0은 조금 가깝게 한 칸. 3은 조금 멀리 두 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 풀 때 첫 번째 똑같은 작업 한다는 게 이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 나는 아무 관심이 없던 거죠. 그런데 t의 범위를 구할 때 쓴다고 한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가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범위는 y의 범위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라고 읽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제일 낮은 데가 얼마인지 볼게. 1 대입해 봤어. 1 빼기 2 더하기 3. 2죠? 제일 높은 데가 얼마인지 봐. 3 대입할 거야. 3 대입하면 9 빼기 6 더하기 3입니다. 그럼 얼마죠? 6. 따라서 이 얘기로부터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라고 하는 범위를 얻는 거지. 요거 얻으려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한번 한 거고 이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그냥 이차함수 똑같은 거야.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5 x가 2부터 6 이렇게만 써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최대치수 구합니다. 아래로 볼록이요.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인가? 대칭축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귀찮아도 3 자꾸 대답하라고 숙달하라고 그냥.
자, 근데 범위가 2부터 6이야. 2는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 여기가 2라고 생각할 수 있어. 6은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좀 멀리 있어.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만 필요해. 너만이 필요해. 요만큼만요. 자, 이제 최대치 수정하는 건 뭐 끝난 거 아니야? 3대입했을 때가 최소죠. 3대입하니까 9 마이너스 18 더하기 5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네, 4입니다. 최대값은 6대입했을 때가 제일 높으니까 요게 최대값 6. 6대입하면 36, 6대입하면 36 플러스 5니까 그냥 5죠. 자, 요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한 거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더해서 얼마냐 물었으니까 1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아까 여기서 두 번 푼다는 의미가 좀 이해가 되나요? 치환해서 요 t값의 범위를 구할 때 한 번. 똑같은 일이지만. 그래서 범위를 구해서 치환된 문자에 해당되는 범위를 찾은 다음 이제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이해돼? 이건 너무 중요해서 오늘 확인을 좀 해야겠어. 한 문제를 시켜볼 거야. 대신 안 지울게. 안 지우고 똑같은 문제를 하나 시킬게요. 똑같은 문제가 안 보이네요. 그래도 해. 657번을 도전하세요. 요 풀이는 내가 캡처를 해놓을 거야. 근데 뭐 풀이만 캡처된 사진만 보고는 어렵겠지. 설명을 들었어야지. 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풀이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치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2차 함수로 바꾸겠다. 그럴 때 제곱 붙어 있는 이놈을 t로 치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이 t라는 값을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요 놈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이놈이 모양이 달라 보이죠? 그러면 요만큼을 t로 놓으면 얘는 얘랑 차이가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t-3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t-3이니까 플러스 4t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요게 된 거예요. 이게 된 건 맞는데 t의 범위를 좀 모른단 말이야. 문자가 x에서 죽어버렸고 t가 됐으니까 범위를 남겼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요 x 범위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요걸로 푸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인 거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끝났고 2는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 이거에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t의 범위라는 게 제일 낮은 위치부터 제일 높은 위치 사이에 여기가 바로 t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어서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대입한 거죠.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2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요 범위. 그래서 여기가 요걸 구할 때 이제 쓴 거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편하게 풀면 돼요. 위로 볼록이에요.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가 되죠? t가 2일 때. 오케이. 근데 범위가 1부터 5니까 잘라보면 1은 왼쪽으로 한 칸, 5는 오른쪽 3칸이니까 좀 더 멀리.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쪽 그림 없는 거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어디에 존재할 거냐면 t가 2일 때.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7 되나요? 그 다음 최소값은 t가 5일 때죠. t가 5일 때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5 집어넣으면 플러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그러면 마이너스 16. 따라서 이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7,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서 그냥 곱을 구하라 그랬어? 어디?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어디? 아이 뭐야 이거? 아까 끝에 계산. 여기 계산이 잘못됐어? 아니 그 뭐지 t를 마이너스 t 3으로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t-3 30. 그래서 4t 마이너스 12 플러스 11 마이너스 1. 아유 말을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 또 3.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먼저 구한 후 그 범위를 이용해서 실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도 해결됐겠죠. 유형 13하고 14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어쩌다 그러니까 비중은 좀 떨어지는데 내가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 문제 수도 별로 없고. 뭐 사실 다 배웠어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다음 유형. 그러니까 유형 15번이 학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한 거의 두 학교마다 하나씩은 나는 문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 보여줄게. 659번 그냥 참고만 해. 실수 xy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플러스 9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너는 지금 안 믿겨지겠지만 여기 0이라고 써 있으면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무슨 도형인지 혹시 배운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을까? 원이죠. 이렇게 써 있어. x제곱하고 y제곱이 숫자가 틀려. 이게 이제 기하에서 나오는 타원. 타원을. 그러니까 이게 x제곱 y제곱이 똑같으면 좌우 상하가 예쁘게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라고 하고, 요거는 x, y가 다르면 좀 x축하고 y축하고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대로 축소한 거야. 그래서 타원식이야. 근데 타원식 무시하시고 그건 기하에서 무시하고 얘를 구하는데 이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 말이 힌트입니다. 그럼 들어있는 이 실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힌트입니까? 우리 복소수 배웠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떤 값을 갖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뭐냐면 x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2로 묶어서 x제곱 빼기 8 2로 묶었지? 4x.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 y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게요. y제곱 더하기 4y니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바깥에 9가 있는 것까지. 그러면 얘가 2에 요거 3개가 x-2의 제곱이 되고, 요거 좀 이따 쓸게요. 얘부터 쓰자면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8, 여기도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2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잘 이용해 보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을 때가 0인 거라고. 즉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최소값 문제.
뭐 어렵지 않죠? 완전 제곱식을 실수 조건에 제곱식들이 나와 있을 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그냥 처리 가능. 자, 두 번째 661번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바로 풀어볼게요. x가 1, 2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 선생님 너네한테 관계식 얘기 해준 적 있었니? 있어? 기억하는 사람만 해. 문자 몇 개? 2개. 식은 몇 개? 하나. 이런 식을 관계식이라고 부른다. 이 관계식은 99% 어떤 식으로 이용해 먹는다? 문자를 하나로 고칠 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바로 할게요. 이제 한 문자로 고칠 때 쓰는 힌트야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빼기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문자가 두 문자가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한 문자로 고치라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요 마이너스 y만 이항을 시키면 요렇게 고칠 수 있으니까 y 대신에 요렇게 집어넣고 쓰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그리고 x쪽으로 고치는 게 유리하냐? 범위가 x가 나와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x에 y 대신에 2x 빼기 이렇게 적어주면 x제곱에 빼기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근데 x가 1부터 2까지 요거에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문제니까 아까 풀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문제 내버렸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나? 대칭축 위치 2분의 1. 오케이. 근데 잘라보니까 1부터 2니까 1은 2분의 1의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1인 거예요. 2는 좀 더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2고 그럼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유효한 거고 나머지 그림은 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에 존재할 것이고 최소값은 여기에 존재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최대값부터 구할게요. 1 대입하면 최대값이에요. 0인 거죠. 최소값은 2 대입하면 돼요. 끝. 자, 그래서 관계식이 주어진 건 한 문자로 고친 후 그때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자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최대 최소 구하기.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요. 거기 유형 15에다가 역시 별표를 2개 쳐옵니다. 자주 나는 문제이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나는 문제를 2개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663과 665 이렇게 두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문제야. 663, 665. 그때 664나 666, 667은 이미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이므로 여러분이 그냥 잘 풀어오세요. 나는 그러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663번을 기준으로 풀게. 자,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단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공부가 돼서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663번을 못 푸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 663 지금 그 그림 그대로 한번 놓고 생각할게요. 선생님 응? 더운데 좀만 이걸 끌까요? 켜져 있어. 켜져 있었어. 안 되면 추울까 봐. 더워. 살짝 열어도 돼. 자,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라고 하는 2차 함수야. 그런데 요 안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하나 만든 거야. 그렇게 놓고 나서 여기가 A, B, C, D가 기호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칩시다. 자, 문제는 뭐냐? 이 A, B, C, D 둘레 길이의 최대 사각형 A, B, C, D 둘레 길이의 최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친트는데 다 썼어요. 썼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거가 뭔지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이 직사각형 모습이 사실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둘레 길이가 제일 긴 사각형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칭축 이치는 내가 먼저 쓸 수 있어요. 대칭축 이치는 얼마가 되죠? 3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야. 빨강으로 쓸게. 이 문제를 풀 때 둘레 길이를 쓰려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표시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아예 적을게. 그래프 해석 문제의 핵심.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좌표가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x좌표가 1이야. 여기 5고 이 길이 얼마야? 어떻게 쓴 거야? x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지. 그러니까 좌표를 잡으면 길이를 표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잖아. 그게 다야. 고3 때까지 그래프 해석에서 길이나 넓이 나오는 문제는 좌표를 잡아서 가로 길이는 x좌표 길이 빼가지고 세로 길이는 y좌표 길이 뺀 걸로 표현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좌표가 길이라는 건 가로 길이를 표시할 때 x좌표 길이의 차를 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표시할 때 y좌표의 차이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둘레 길이의 최대값만 구하지만 2학년이 되면 똑같은 이 그래프를 주고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한다고. 둘레 길이를 쓰면 2차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넓이에 대한 최대값 구하면 넓이를 쓰면 3차식이 나와. 3차식의 최대 최소는 미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똑같아요. 이것까지는. 길이를 쓰기 위해서 길이나 넓이 얘기가 나오는 건 좌표 잡으라고. 지금부터 잡는 방법 소개할게. 잘 봐. 일단 기준점을 하나 잡아. 여기 x좌표를 내가 a라고 잡을게. 3보다 큰 쪽으로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봐. 이제 좌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C라고 하는 곳은 a, 0인 거야. 일종의. 그러면 D점 좌표를 표시해봐. 이게 핵심이야. D점 좌표를 표시해. 여기. x좌표 얼마야? a지. 그 y좌표 얼마야? x가 a라고 y좌표 얼마냐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y좌표라고.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거의 다 푼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다 푼 거라고. 그래서 x좌표는 세로로 되어 있다는 건 x좌표가 똑같으니까요. a에다가 y좌표는 a 대입한 만큼이니까. 자, 요게 이제 D점 좌표예요.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둘레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 테니까 잘 보시면 돼. 먼저 가로 길이를 쓰겠습니다. 물론 가로 길이가 2개죠. 가로 길이 쓰는 방법. 대칭축을 이용합니다.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3 빼기 a야, a 빼기 3이야. 그렇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양수로 길이가 나오는 거야. a 빼기 3이야. 근데 이게 대칭축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a 빼기 3이죠. 그럼 가로 길이를 2번 한다는 게 a 빼기 3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a 빼기 3, a 빼기 3, a 빼기 3, a 빼기 3. 오케이? 자, 그래서 둘레 길이, 가로 길이는 a 빼기 3이 4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세로 길이는 더 쉬워요. 세로 길이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는 y좌표 길이 빼면 되죠. 이게 더 위에 있는 거니까 큰 값이야. 이거 있다고 마이너스가 아니야. 이거 플러스 값이야.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그대로 요거죠? 요게 몇 개 있는 거야? 세로 길이가 2개요. 그러니까 2개라고.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4a, 여기가 플러스 12a, 플러스 12a,
플러스 4a 16a.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 상수항 없어요. 마이너스 12. 즉 a에 대한 이차 함수인 거야. 그럼 a의 범위가 필요하겠네. 사실 필요 없어도 돼요. 근데 a 범위 쓰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하고 x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가운데 대칭축이 3이야. 근데 여기가 0인 거니까 여기 계산 안 해봐도 얼마야? 6이죠. 그러니까 a는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3과 6 사이. 그죠?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예요.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고? 잠깐 이거 아닌데? 미쳤어. 어디다 갖다 쓰고 있니? 여기죠. 요겁니다. 미안해요. A에 대한 범위를 구한 거지. 이게 둘레 길이 표시니까. 자, 둘레 길이 해석할게요. 다시. 위로 블록이에요. 대칭축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대칭축의 위치는 4. 근데 A가 3부터 6이니까 3은 요 자리고요. 6은 한 여기쯤 되겠죠. 근데 등호가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최대값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최소값 못 물어보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최대는 결국 여기죠. A가 4일 때 최대라고. 그러면 4니까 16에 마이너스 32, 4니까 플러스 64 빼기 12 그러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20. 근데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낸다. 둘레 길이가 최대일 때의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너네는 똑같이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4일 때가 최대지. 둘레 길이가. 그럼 A가 4니까네. 여기가 4란 말이죠. A가 4니까네 8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4니까 대칭축이 3이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2가 된 거지.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되고? 8이 된 거죠. 따라서 둘레 길이가 최대일 때 그때의 이 사각형의 넓이는 16입니다. 이렇게 쓰게끔 문제를 내기도 해. 여기까지 푼 사람은 사실 다 푼 거야. A가 정해줬으면 길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출제율이 높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과제를 줄게요. 오늘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모네. 별로 할 일도 없으면 진짜 이런. 이차함수 과제는요. 너무 안 되죠? 써보자. 오늘 내가 거의 한 5분의 1 이상은 풀어주지 않았나? 4분의 1. 자, 631번부터. 682번. 요게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 영상은 여기까지.